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내 답답하게. 예,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됐습니다.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걸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는 이 윤 전 총장의 말을 두고요.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선 현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떠난 윤 전 총장을 향한 지지 메시지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어제 마지막 퇴근길 영상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에서 검찰을 지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임기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먼저 나가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여러분들께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입니다만은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또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7년 검사 생활 끝에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면직 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김건식 교수님. 네. 부득이한 선택이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대검 직원들이 이렇게 말하면서도 27년 공직생활 후회 없이 일했다. 이렇게 좀 약간의 좀 다부진 말도 좀 윤 전 총장이 건넸거든요. 그렇죠. 사실 어제 공식 퇴임을 하면서 그 전에 한 3일간의 일정과 행보를 보면 상당히 준비된 저는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언론과의 작심한 인터뷰, 그리고 대구 방문, 그리고 나와서 바로 그 다음날 전격적인 퇴임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사전에 준비해왔던 자기의 퇴임 프로세스였기 때문에 네. 마지막 나오는 퇴임도 사실은 거창한 퇴임식을 생략한 채로 저렇게 배웅하는 직원들 앞에서 저런 식의 멘트를 날린 것은 굉장히 진솔한 표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찰의 조직원들이나 검찰의 구성원들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는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그 3일간의 준비된 행보 속에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능력도 그다음에 힘도 없고 나가서 더 오히려 이 잘못된 검찰에 대한 외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정치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정치로 내몰린 본인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마지막 멘트였던 27년 공직생활 원 없이 후회 없이 했다. 이야기도 사실은 특수수사통 그다음에 특수검사의 달인 이런 강골검사라는 그 별칭답게 예. 그동안 윤석열 검사가 살아왔던 27년의 검사라는 게 대한민국 검찰사에 족적을 굵직하게 남긴 사건들을 다 담당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정권을 가리지 않고 예.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그런 자기의 어떤 검찰의 인생을 되돌이켜 본다면 저 27년 인생 또 공직생활 후회 없이 일했다. 저것도 아주 정확한 저는 진심 어린 멘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종석 국장님.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사표를 내고 나니 여러 언론 통해서 이제 그럼 그간의 사정들이 좀 더 면밀하게 취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왜 사표를 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 징계를 주도했던 검사장들을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박범계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이게 중수청 설치와 맞물리면서 사표를 낸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총장과 갈등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이제 박범계 장관 그리고 신현수 민정수석 체제가 들어서면서 무언가 검찰과 좀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윤 전 총장도 가졌던 것 같고, 문 대통령도 그런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실제로 인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신 전 수석이 어떤 특별한 청와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패싱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징계를 주도를 했는데 그 징계가 어쨌든 법원에서
아무런 혐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징계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래서 무력감에 빠져있던 차에 여권에서 중수청 설치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면서 예. 아예 그렇다면은 뭐 이 수사권 자체를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상황에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이게 검찰 조직 자체에 이 총장 윤석열이라는 이 자체가 이게 하나의 짐이 되는 상황까지 왔구나. 내가 빠져주지 않으면 이게 상당히 조직 전체에 오히려 누를 끼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시점을 4월 7일 재보선 이후보다는 지금 현재 중수청이 밀어붙이는 요 시기에 빨리 결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낫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윤 전 총장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 전 총장이 사퇴 직전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구입니다. 그런데 어젯밤 대검찰청이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사고한 데가 좀 있어야 되나? 힘을 떨어졌습니다.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좀 힘들었다. 일단 책상이 이쪽 방에 이렇게 돼 있고 대장 하나 나 우리 실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그 방은 좀 컸다고. 그래. 내가 이거 한 95년, 26년 전인가? 그때 이 방을 썼네. 그래, 수고해. 요즘 얘기에는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26년 전 사무실 간 다음에 본인이 뭐 어쨌고 저쨌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도하 변호사님. 글쎄 뭐 대검찰청이 분명히 여러 가지 모습들을 유튜브로 공개하면서 이게 윤 전 총장의 사실상 마지막 행보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여러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서 끝냈다 뭐 이러면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대구에서 끝낸 부분 이제 마지막 공식 일정이 대구인 거는 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셨지만 지방 이제 지방 순시를 할 때 검찰총장은 고검이 있는 데를 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산, 광주, 대전을 다 갔어요. 그래서 저 대검찰청 TV를 저도 들어가서 봤는데요. 부산, 광주, 대전에 갔을 때 그 영상이 다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구께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이제 20 몇 년 전에 근무했던 방을 다시 찾아갔다는데 딴 지역은 이렇게 오래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검찰청이나 법원이 이동을 한 데도 있는데 제가 이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여서 잘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대구는 고검지검 뭐 법원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오래 계속 그래서 20 몇 년 전에 근무했던 방이 그 이제 좀 증축은 됐지만 그대로 있어서 볼 수가 있고요. 대구에서 3번 근무를 했죠. 신림동 고시 낭인으로 부수 끝에 이제 연수원 수료하고 나서 첫 근무지가 대구였어요. 그리고 부장도 아마 대구에서 한번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 사건으로 좌천을 당해서 대구 고검에서 한 2년을 근무했는데 윤 전 총장. 네, 윤 전 총장이 그래서 사실은 3번 근무를 하고 사석에서 제가 아는 대구의 다른 변호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어보면 이제 술을 많이 마셨대요, 그 시기에. 그래서 대구 변호사들이나 아니면 대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분을 많이 쌓았고 그때도 그 밥을 먹거나 이러면 항상 대구가 고향 같다. 이제 좌천돼 있을 당시에 대구가 제2의 고향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했대요. 요새 와서 새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잠시만요. 좀 중요한 말씀을 비슷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최근에 윤 총장의 마지막 행보가 대구인 것을 두고 보수의 심장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건넨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윤 전 총장이 과거 대구에 있을 때도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대구 고검에 좌천돼 있을 때 내가 여기 3번째 근무하고 좌천돼 있지만 사람들이 따뜻하게 잘해주고 이러면서 사람들하고 그땐 이제 고검이니까 일이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면서 여기가 나의 제2의 고향이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서부터 했지 지금 새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만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구에 끝나고 또 대구에서 환영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이번에 그날 보통
보통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경사진대로 올라가는데 거기 화환이 다 와 있고 이래서 뭐 사람도 많이 모였고 이래서 그런데 저기에서 또 의미가 있는 거는 일반 직원들을 많이 챙겨요. 그러니까 검사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중수청 법안 이게 나오면서 그 수사관들이나 일반 직원들이 많이 흔들리거든요. 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이제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전에 근무할 때도 그랬다는데 항상 검찰에 있을 때 뭐 청소원, 방어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직도 알겠습니다. 챙긴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그건 과거부터 그랬대요. 인정은 있는 분이죠. 뭐 예. 다른 전직 검찰총장들도 다 잘 챙겼을 예, 거예요. 예, 예. 다 다른 분들도 그래요. 어쨌든 이런 대구에서 윤 전 총장이 메시지까지 건넸지만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그의 의지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뭐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당시에는 저런 말을 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실제로 지금 주간동아의 보도에 따르면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나는 임기를 못 채우고 일찍 떠나게 될 것이고 열심히 안 하면 임기를 채울 것이다. 뭐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과거에 했었더라고요. 저건 이제 확인된 거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게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지만 가까운 검사들에게 사석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예. 아마 이제 이렇게 이 말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것은 결국 지금의 상황과 연계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바로 검찰총장이 임명되고 나서 저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예측하고 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본인이 이제 현 정부에 있는 여러분들과 갈등이 생기면서 물러난 건 분명해 보이고 그래서 본인은 어쨌든 자리를 지키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거기에 저는 플러스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뭐 의미 이런 부분도 함께 작용을 했다고 봐요. 이제 그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예. 취임 바로 후에 저 얘기를 했다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얘기하는 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최 교수님, 여러분이 일을 열심히 하면 그러니까 하고 있는 수사 열심히 하면 본인 임기 못 채운다는 건 또 의미가 뭐 간단치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거죠. 열심히 여러분이 일한다는 것은 결국은 힘 있는 권력에 대한 일을 하면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미래에 있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모든 것을 예측하고 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컨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개념 중에 하나는 어떤 권력이든 피하지 말고 수사해라. 그렇게 되면 내가 그걸 보장하고 나는 떠나더라도 여러분을 지지하겠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 말의 의미는 그런 거고 그러나 다만 이제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직접 연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볼 때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강골 검사로서의 이제 검찰에 대한 어떤 자부심 이런 건 사실은 지난 27년 동안 스스로는 굉장히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검찰총장 취임도 사실 파격 임명했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취임하고 나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그 정도 결기를 가지고 사실은 자기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 자기에게 임명장을 준 청와대를 향해서도 잘못이 있으면 따지겠다라고 하는 결기를 보여준 것 같은데요. 아까 어제 갔던 대구 동영상 유튜브를 올린 거 보면서 제가 좀 대비되는 게 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조국 전 장관도 끝나고 나올 때 법무부 홈페이지에 영상을 아주 멋있게 만들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건 예산을 만들어서 한 건데 그때 그 영상의 분위기 메시지하고 어제 마지막 퇴임 직전에 이제 영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저 영상의 분위기 메시지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님 보셨을 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조국 전 장관 같은 게 굉장히 멋지게 BGM도 넣고 그다음에 검찰개혁, 인권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굉장히 멋있게 포장이 돼 있는 메시지가 있었고요. 뭐 이건 아까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자기 과거에 근무했던 소회, 그다음에 굉장히 인간적이고 격이 없고 소탈한 이런 대화들, 직원들 직접 챙기는 이런 또 이야기여서 조금은 다른 모습이 좀 대비되지 않느냐 이런 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대검찰청 유튜브 모습도 만나봤지만 외풍을 막아주던 윤석열 전 총장이란 상징적인 존재가 사라지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도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떠나자마자 내부 게시판에 박범계 장관을 애둘러 비판한 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좀 이렇게 절실하게 3천만 원이라도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됩니다 이게. 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의원님들 살려주십시오. 한번 하세요 예산. 네. 그 LX 사업비 살려주십시오. 한마디 하시면 끝날 일을 참 답답하시네. 당시 박범계 당시 의원의 저 발언도 꽤 구설에 좀 올랐었었는데
이도하 변호사님, 제가 오늘 오전에 올라온 검찰 내부 게시판 글 하나 읽어볼게요. 이름 석자 실명으로 달고 현직 검사가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일가 사건, 울산시장 사건 등 모두 공소를 취소하면 저희 검찰을 용서해 주시겠느냐. 글쎄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현직 평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 이렇게 내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리는 게 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5년 변호사 하고 있는데 저런 거는 처음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만 또 평검사기에 가능할 수도 있다. 이제 부장이나 차장 아니면 이제 검사장이 올리기에는 더 어려웠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사실은 대통령 인사권자라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제청을 하니까 가장 직접적인 인사권자라고 느껴지는 사람이죠, 법무부 장관은. 그리고 대선배기도 하고 보통.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실 기수로 봐도 대선배일 텐데, 그런데도 저런 글을 올려서 이제 정말 풍자하는 비꼬는 글인데요. 이런 거는 이제 올해 7월에 또 대규모 인사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를 포기했다. 그리고 이제 평검사니까 나는 이 박범계 장관이 계시는 동안에 뭐 승진할 일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글이 올라오는 게 뭐 이분이 이런 글을 쓰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렇게 글을 썼다는 것 자체가 박범계 장관한테는 참 민망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소외가 많을 수밖에 없는 글인 것 같습니다. 글쎄, 평검사, 글쎄 아까 인사에 대해서 불이익도 감수하고 뭐 이런 내부 얘기까지 전해주셨는데, 뭐 이런 오늘 오전에 평검사의 이런 박범계 장관 저격 글과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사라지면서 정권 수사가 올스톱되지는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외압이 들어오든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철저하게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공정한 검찰은 억울한 사람 안 만드는 거고, 인사권자 눈치급을 꺾다 이런 얘기예요. 원칙대로 하라 이런 거예요. 지금 진행 중인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이제까지입니다. 아까 그 박범계 장관 애둘러서 저격한 글 말고 여기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를 좀 보면 뭐 일부를 저희가 발표하는 거긴 합니다만, 대한민국에 할 일을 하는 검사가 윤석열 총장만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권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면 좌초돼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검사들 개개인으로서는 윤 총장이 어떤 권력과 관련된 수사를 한 것이 이렇게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검사 개개인이 자신의 수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말은 저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그러한 이 강골 검사들이 그렇게 또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면, 이게 앞으로 이제 검찰의 대규모 인사라든지 또 이 보궐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이 중수청 관련된 법안, 그러니까 검찰 안팎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앞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지금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좀 굉장히 불확실한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총장이 누가 되느냐, 또 인사에서 어떤 식의 인사가 이루어지느냐, 또 중수청 추진 법안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상당히 아마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의지가 저렇게 나온다고 해도 원론적인 부분은 참 맞은데,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을 그대로 굽힘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는 좀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데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사들이 댓글 한 200여 개를 달았는데, 물론 뭐 이문정 검사처럼 윤 총장의 사퇴에 대해서 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내부 검사도 있고, 일부 검사들 얘기를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한번 다 만나봤습니다. 근데 좀 바뀐 화면을 최진봉 교수님과 좀 얘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지금 총장이 사라지면서 지금 퇴임을 하면서 이제 조남관 권한 대행이 윤 총장 떠난 검찰 내기를 할 텐데 결국은 여기에서 고검장 회의를 다음 주 월요일에 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결국 중수청 관련해서는 좀 의견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수청 관련해서 의견 수렴 원래는 윤 총장이 하기로 하다가 지금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걸로 보여져요. 저는 충분히 검사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야 된다고 보고 또 국회도 검사들이 생각하는 의견들을 잘 생각해서 논의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일방적으로 저는 뭐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에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저는 많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조남관 권한 대행이 고검장 들어가 회의해서 어떤 의견들이 추합됐는지를 전달하고 그걸 법무부 그다음에 국회에도 전달을 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어쨌든 총장이 갑자기 이제 결혼이 생겼으니까 그 부분에서 권한 대행이 검찰을 추스리고 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검찰총장 임명에 어느 정도까지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번 고검장 회의를 통해서 어쨌든 검찰이 원래 하던 수사들을 잘 진행하고 또 전체적으로 조직이 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잘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변호사님요. 예, 윤석열 총장은 윤석열 학습 효과를 검사들한테 준 게 있어요. 예. 고검 검사로 있다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되고요. 그걸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그런 현장을 이제 전 국민한테 생중계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천이 되더라도 이제 박해를 받더라도 버티면 언젠가 또 좋은 시절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그 두 번째 학습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남기고 나온 글, 이제 검사들한테 남기고 나온 글을 보면 형사사법 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친다. 그러니까 검사 개개인이 독립성, 중립성 지키면서 국민을 보고 이제 수사를 해라 열심히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냥 정말 계속 그렇게 신데렐라처럼 돼서 에버 애프터 행복하게 계속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라 핍박받고 이제 잔혹동화 같이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잔혹동화가 될지 아니면 두 번째로 이제 뭐 정치를 하든 어떻게 하든 국민들한테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이 법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검사들이 또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사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또 검사들한테 영향을 개개인한테도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인생 이막이 자신의 목만이 아니라 남아있는 검사들한테도 학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검찰 내부 분위기 저희가 뉴스탑10 첫 번째 이슈로 만나봤습니다.